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새 책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영상을 전에 찍어놨었는데 찍어놓고 확인해보니까 초점이 다 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찍게 됐습니다. 그동안 또 책이 좀 모였는데요. 읽은 책도 있고 정말 아직 뜯어만 본 책들도 있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.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입니다. 제가 최근에 리디셀렉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. 거기 여러 가지 책 목록 중에서 제가 이제 담아가지고 저의 이북 리더기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눌러봤는데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.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은 뭔가 방법을 알고 있을까?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이 책을 사서 읽게 됐습니다. 이게 처음부터 산 건 아니고 리디셀렉트로 읽다가 조금 읽었는데 이거는 소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사온 책이에요. 다 읽었는데 다 읽어본 결과 이 책을 계기로 철학에 되게 관심이 생겨가지고 막 다른 책들도 막 찾아서 읽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이 쇼펜하우어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인 것 같아요.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인간은 이 고통의 굴레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게 쇼펜하우어의 기본 주장이거든요. 쇼펜하우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나친 염세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쇼펜하우어의 의견을 동의한다. 인생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오히려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자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해서의 연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1부가 되게 재밌었고요. 2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쇼펜하우어 철학을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. 특히나 재미있었던 부분이 천재랑 이제 평범한 사람인 범인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최근에 책 읽으면서 와 이거 진짜 재밌다 하면서 읽은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책은 정말 재밌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가명강 시리즈 있잖아요. 서가명강 시리즈의 기본적인 그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좀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쇼펜하우어는 이제 명랑한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명랑한 마음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거를 저도 요새 마음에 새기고 명랑하게 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철학에 관심을 갖게 해준 책이라서 정말 재밌었고요. 특히나 이거를 쓰신 이 교수님도 굉장히 풀어서 쉽게 써놨기 때문에 철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더라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는 양장본입니다. 숨이야 예전에 읽었는데 양장본 하드커버가 갖고 싶어가지고 샀어요. 이것도 원래 제가 전자책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실물로 갖고 싶다 해서 산 책입니다. 뭔가 사실 디자인이 막 엄청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금박도 있고 하드커버라서 오래 보관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. 테드창의 숨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발 이 책 좀 읽어보세요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저는 읽을 때 충격적이었고 테드창의 SF 단편집인데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 따로 있어요.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적 진실, 감정적 진실 이 작품을 제일 좋아합니다. 이 작품 읽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와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맞을까? 막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 책 읽고 난 이후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됐달까? 내 기억은 내 입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한 그런 작품이었어요.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베스트셀러잖아요. 저도 좀 궁금해서 사봤는데 아직 한 5분의 1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. 제가 이 책을 아직 별로 못 읽었는데 왜 그렇냐면 잘 안 읽히더라고요, 저는. 이 책이 워낙 평이 좋아서 기대하면서 구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좋은 거랑 별개로 저는 이런 대담? 담화 형식의 글이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. 내용은 조금 삶에 대한 철학? 이런 것들?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? 담겨있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사실 다 읽어보지 않아서 평은 할 수가 없네요.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요. 전 진짜 이 책 다 읽었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
아, 나 지금 코스모스를 읽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.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바로 샀어요. 그날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두꺼운지 모르고 샀거든요. 그래서 사실 처음 받아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. 이게 한 7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벽돌책인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게 받아보니까 좀 두께에서 오는 압박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급판이 있고요. 하나는 양장으로 된 게 있어요. 양장 버전은 판형 자체도 이거보다 훨씬 크고요. 내부에 속해 있는 사진들 같은 거 좀 고화질 인쇄로 담겨있는 그런 버전인데 글을 읽기에는 이 버전이 더 편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 저는 이 버전을 산 거를 보급형을 산 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보급판을 사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일단 칼 세이건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책을 읽고 우주에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유튜브에서 무슨 밤하늘 영상, 천문대 이런 거 막 검색하고 있고요.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약간의 평화? 마음의 평화를 찾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책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저 죽을 때까지 책장에 꽂아놓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. 과학책이면 우리가 흔히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는 따뜻한 과학책을 쓰시는 분 같아요. 그리고 누구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읽을 수 있고요. 물론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공통과학 수준의 지구과학이나 화학 요 정도 지식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. 과학하기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분석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. 이 책이 40년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40년 전에 출판된 과학 서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40년 동안 수많은 연구 결과로 인해서 이 책을 이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책은 아니에요. 이 책은 천문학을 넘어선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았어요.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모든 내가 만나는 이런 인연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도 다시금 느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. 다음은 자기 앞에 생인데요. 자기 앞에 생 흡입력이 정말 최고입니다. 그래서 일단 책장 펼치는 순간 멈출 수가 없어요. 결말을 볼 때까지. 그리고 결말 부분에 가서는 정말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듯한 그런 충격 있었고요. 사랑하는 게 뭘까?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이제 속해 있는 부록이 인상적이었어요.